세계적 위험과 트럼프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초부유층들은 싱가포르에 금을 보관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시청자 대부분은 초부유층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왜 이 초부유층들이 싱가포르에 금을 보관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초부유층들은 우리보다도 권력과 돈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빠른 정보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최소한 그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얻은 아이디어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물론 이들이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한없이 작지만 그래도 소중한 우리의 재산을 지킬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시청 전에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초부유층들은 지금 싱가포르에 금을 보관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위험과 트럼프의 변동성이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차트 설명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이 부분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값을 보면은 최근 들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자, 이 금 가격이 상승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은 1기 때의 트럼프의 모습을 보고 또다시 관세 및 무역 전쟁이 시작되겠다라는 것을 예측을 했었고요. 그에 대한 대비도 해왔습니다. 최근 금값의 급등은 이러한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을 사들이면서 금을 보관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 당연히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니까 가격도 올라가는 거겠죠. 자, 이러한 것들은 최근 들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초부유층들 어디다 보관해 놓을까요? 자, 이건 싱가포르에 있는 더 리저브라는 자산 보관 회사입니다. 이 리저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 건데요. 세계 최고의 이 자산 보관 회사인 만큼 시스템적 자산을 보호하고요.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산 클래스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금융 위기 시에서도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고요. 또 이런 데다 보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통화가치 하락에 대해 금과 아니 귀중품 같은 거를 보관을 하겠죠. 그리고 세대 간 자산 승계, 즉 상속에 대해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보안 시스템은 물론이고 영화에서 많이 봤던 여러 가지 장치들 있죠. 미션 임파서블이나 엄청난 시설에 대한 보안 거의 대부분이 다 적용이 되었고요. 세계 최고 용량의 금고시설도 있습니다. 여기서 서비스 해주는 이 자산 클래스를 보면은 현금과 기금속, 예술품과 다양한 수집품들이 있고요. 고급 시계라든지 중요 문서, 그리고 기타 가치가 굉장히 큰 자산이 지원이 됩니다. 자, 대상 고객은 초고액 자산가가 되겠고요. 자,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하는 투자자. 자, 이 시스템에는 현존하는 금융 시스템 및 은행 시스템 이런 것들 다 포함한 리스크를 말하는 거고요. 지정학적 분산을 원하는 고객들, 세대 간 자산 승계 계획이 있는 가족, 물리적인 자산 보관이 필요한 수집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초고액 자산가라고 해서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관료만 내면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시설 구조를 살펴본다면 총 5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공개되지 않은 시설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대중에게 공개된 시설로는 자, 1층에는 더 세이프 하우스, 최첨단 금과 은을 보관하는 금고가 있고요. 자, 4에서 5층은 VIP 라운지 및 접근 통제실입니다. 자, 실버 크리프트 해서 최대 10,000톤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급 금고가 있습니다. 자, 은이죠. 은 금고. 자, 그리고 특수시설로는 자, 10개의 자, UR 클래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UR이 울트라가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금 및 고가치 품목을 보관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안 시설이 최고인데요. 최첨단 보안 시스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무장을 했겠죠. 그리고 지진 감지와 모션 감지, 레이저 보안 이런 것들이 다 설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룸에서 안전하면서도 보관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완전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자, 안전 보관함, 귀금속 보관, 그리고 기관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자, 더 리저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시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시설이 첨단 미래적인 느낌이 나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죠. 자, 그리고 홈페이지 안에 보면은 이 자료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받은 자료가 이거였고요. 자, 사용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뭐 열쇠, 더 리저브 측에서 보관하는 것 또는 고객이 보관하는 것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영화에서도 보면 열쇠 2개로 동시에 열어야만 열리는 그런 구조고요. 자, 이렇게 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별로 제공을 해주는데요. 자,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가장 저렴한 버전 XS 사이즈의 이 보관료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싸죠. 자, 싱가폴 달러입니다. 자, 195 싱가폴 달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연간입니다. 연간 20만 원 정도 되고요. 물론 여기에 다른 여러 가지 뭐 보험료 이것저것 뭐 이렇게 추가적인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이것저것 옵션을 더 넣는다 하더라도 뭐 300 싱가폴 달러 정도면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3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작은 사이즈가요. 자, 그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도 뭐 보관하실 수 있다. 하지만 이거 비행기 값이 더 나가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보관료가 그리고 비행기 값이 아깝지 않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항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혹시 금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자산을 보관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또는 은행들이 여러 가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스위스 은행 굉장히 유명하죠. 자, 스위스 은행 중에 최고, 자, UBS 은행입니다. 자,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런 스위스 프라이빗 뱅킹에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UBS, 크레딧 스위스, 뭐 줄리어스 베어, 뭐 피텟,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UBS가 2위인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UBS가 제일 크다. 자, 스위스 프라이빗 뱅킹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정치적 중립성이죠. 자, 스위스는 아주 오래전부터 중립국가였죠. 자, 그리고 강력한 은행 비밀법으로 고객 정보에 대한 보안이 철저하고요. 굉장히 오래됐죠. 수백 년간의 안정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자,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약간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통화 자산 관리라든지 또 이 부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세금하고 그다음 이 부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하죠. 자, 세대 간 자산 승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웬만한 서민들은 지금 내가 먹고 죽을 돈도 없다. 뭐 이런 분들은 전혀 관계가 뭐 없는 얘기죠. 남의 일 얘기죠. 말 그대로. 스위스뿐만 아니라 자, 룩셈부르크에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자, 보관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예금이라든지 예치를 해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룩셈부르크라든지 케이맨 제도 같은 경우에는 다 세금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페이퍼 컴퍼니라든지 기업을 설립을 해서 돈을 넣어놓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모나코도 있습니다. 소득세가 없고요. 지리적인 접근성이 유럽 입장에선 좋죠. 자, 프라이버시 보호가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최근에 좀 뜨고 있는 곳이 두바이입니다. 두바이의 이 프라이빗 뱅킹들이 뜨고 있는데요. 자, 여기 무세 천국,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개인소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뭐 이런 세금이 없기 때문에 자, 천국이라고 하죠. 지리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이 중간에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뭐 중동 이러면 뭐 전쟁 뭐 이런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이 중동 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 규제가 거의 없다 보니까 자유롭게 자본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최근엔 두바이 프라이빗 뱅킹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리적 안전금고도 많이 이용하고 있죠. 자, 물리적 안전금고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임대료 평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아까 전에 리저브가 조금 더 비싼 편이긴 하죠.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뭐 두바이나 모나코, 뭐 룩셈부르크, 케이만 제도 뭐 이런 데는 자, 은행에 일정한 돈을 좀 넣어놓고 거주할 수 있는 자, 거주 비자를 발급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예치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리저브 같은 이 금을 보관하는 서비스는 말 그대로 이건 안전금고, 자, 보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부자들은 자, 은행에도 현금을 예치를 하지만 다 넣진 않죠. 자, 왜냐하면 예금자 보호 규정이 있지만 그 수준이
뭐 우리나라 환화 기준으로는 몇 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억이 있는 자산가다, 은행에서 보호줄 수 있는 자산 규모가 5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자, 9억 5천만 원은 보호를 못 받죠. 자, 그리고 뭐 은행 이자 해봤자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몽땅 넣어놓게 되면 9억 5천만 원이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5천만 원 정도는 넣어놓지만 그 이상 되는 이 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전하게 보관도 되면서 조금이라도 이자가 나오면 더 좋고요. 자, 그래서 국채 같은 데다가 보관을 해 놓는 겁니다. 국채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를 막 찾죠. 자,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돈만 좀 보관해 놓고 싶다, 안전하게. 그러는 사람들이 자, 이런 보관하는 데다가 현금을 보관을 해 놓는다. 현금을. 물론 모든 케이스가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현금을 보관해 놓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여기에 있는 건 추적이 잘 안 되죠. 은행에 일단 보관해 놓으면 어디로 이동하는지 자금 흐름이 다 파악되기 때문에, 자, 그런 게 좀 실은 돈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 이렇게 넣어놓고 또 상속 같은 거 열쇠만 넘겨주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왜 이자도 안 주는데 이렇게 하면 손해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보관함에 보관해 놓은 이 현금 자체는 은행 대차 대조표랑 분리가 돼서 혹시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자, 여기 있는 걸 건드릴 수가 없죠. 자, 별개입니다, 별개. 몽땅 다 돌려받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자 몇 푼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금이나 기금속,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상속이나 추적을 좀 회피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생각보다 은행 파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뭐 2023년 은행들 많이 파산했죠. 그리고 뭐 싱가포르나 뭐 두바이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이 불안해서 갑자기 계좌가 동결된다든지 자산이 몰수된다든지 또 전쟁이 나서 폭탄 맞아 갖고 날아간다든지 뭐 이런 데 시설에 맡기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대표적인 보관 기관이 생겨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이렇게 화려하게 지상에다 지을 필요가 있나, 지하에다 아주 지하 깊숙이 지어 놓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모르죠, 뭐 지하 시설이 있는지. 어쨌든 전쟁이 나더라도 폭탄을 맞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보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벙커형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자, 따라서 제가 이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부자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다.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 관세 전쟁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다, 이 관점을 좀 가져오려고 했고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둔 조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트럼프 관련된 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여전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같이 대응을 해야 되겠죠. 지난 주말부터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지금 가장 답답하실 분들은 아마 7년 전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과 최근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가장 답답하실 겁니다. 특히 이 7년 전부터 계속 들고 오셨던 이 장기 홀더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고 긴 힘든 기간을 버텨내고, 자, 이제 그에 대한 보상을 좀 받는 게 아닌가, 좀 희망을 가지셨는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이때라도 그냥 팔 걸, 이런 후회감, 또다시 이 긴 세월에 대한 트라우마가 올라오려고 하죠. 또 최근에 리플 XRP 괜찮다고 하고 가격도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포모에 못 이겨서 들어오셨던 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특히 7년 전에 이분들은 어차피 이렇게 내려간 거 있으나 없으나 대응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미 일부는 다시 반등했을 때 시장을 많이 빠져나가셨고요. 일부는 그래도 남아 계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7년 전부터 계셨던 장기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자, 믿음, 후회, 불신, 이런 감정들이 좀 많이 뒤섞여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리또속, 뭐 리플은 안 될 것 같다, 이런 회의론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때 이분들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는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대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XRP를 원망하거나 리또속이다 이러고 좌절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리플이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관세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명확해져야 되고요. 또 법적 불확실성,
이 소송 부분이 해결이 나야 됩니다. 리플은 여기에서 파생되는 또 ETF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도권으로 진입을 해야지 리플 XRP는 본격적인 무빙이 시작되고요.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됐을 때 정말 큰 호재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명확해지는 순간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다. 기회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XRP 그래프를 모아놨습니다. 가격 변화를 모아놨는데요. 최근 하루 동안 이더리움 가격 상승률이 가장 좋죠. 그 다음이 비트코인입니다. XRP입니다. 이러니까 XRP 욕하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지만요. 한 달 구간으로 봤을 때도 이더리움이 가장 큰 퍼포먼스가 나타났었죠. 그 다음 비트코인, 그리고 XRP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좀 더 길게 가서 1년을 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리플 XRP 같은 경우 테더 빼고 빅3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 셋 중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던 게 바로 리플 XRP입니다. 리플 XRP는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360% 상승했고요. 비트코인 그 다음이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은 56%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아직까지도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최근 이더리움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다 해서 이더리움이나 살 걸 XRP 괜히 사서 이거 리토속이다 라고 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던 거는 리플 XRP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7년 전에 매수하셨던 분, 이 고가에서 매수하셨던 분, 이분들이 지금 죄송하지만 본인들이 대응을 잘 못하시고 리토속이다 리플은 안 된다 이렇게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작년 11월 전에 리플 좋다, 괜찮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 리플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360% 이상 수익 중이십니다. 이래놓고 리토속이다 리플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리플 XRP 여전히 상승시킬 강력한 재료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단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조정받는 걸 너무 힘들어 하신다. 그거는 대응을 안 하셨기 때문이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평행 채널을 그려드렸고 매 순간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도 드렸습니다. 중요한 가격대도 다 안내를 해드렸고 이번에도 나오는 조정들 여러분들 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3,000원 가격 라인 여기서는 지켜줄 거고요. 이미 우리는 여기서 바닥을 봤습니다. 아무리 많이 빠져도 이 정도까지 빠졌다 다시 올라올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여유를 가지시고 그래 떨어져 봤자 여기지 그렇게 좀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응은 꼭 필요하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평행 채널 그려드리고 나서 평행 채널 상단 구간에서는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하단 구간에서는 매수해서 다시 비중을 채워 놓으시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6%가 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8%가 넘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2%가 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가 넘습니다. 이 평행 채널에 있어서 이 폭은 변동률과 비례한데요. 이렇게 몇 번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가 넘는 변동률이 나타났죠. 여기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셨더라면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도 100% 넘는 수익을 얻은 것 같은 효과를 가져가셨을 겁니다. 즉, 여기서 비중을 조절하는 대응을 하셨더라면 XRP 2,000개 갖고 계셨던 분들은 4,000개가 되셨고요. 1,000개 갖고 계셨던 분들은 2,000개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수량만큼 나중에 본격적인 상승이 왔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수익이 더 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주요 지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군데 안 됩니다. 이렇게 2월, 3월, 4월 월로 따졌을 때 한 달에 월 한 번에서 두 번밖에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만 이렇게 대응하면 충분했던 거고요. 지금도 제가 평행 채널 그려드렸죠. 지금 살짝 이탈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관점을 유의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그래도 우상향 할 겁니다. 지난번 평행 채널 이 두께보다 물론 좀 얇아져서 효율은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동률을 보면은 11%가 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8%가 넘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대응했다라면 이 구간에서 앞으로는 두 번에서 세 번 대응하면은 이때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은 효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자, 그리고 한 달에 두세 번 대응하는 게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물론 저희 같은 매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자, 여기서 이렇게 신호가 나오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은 자, 기계적으로 바로바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오히려 고민이 많아지면서 이 타이밍을 놓쳐서 결국은 대응을 못 하시게 되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이때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잘해야지 하시더라도 앞으로 대응을 막상 그 상황이 됐을 때 또 못하실 확률이 거의 뭐 99%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음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연습이 더 필요하고요. 자, 하지만 또 이런 분들 중에는 간단한 코칭만 받으셔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좀 코칭을 받으실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부자들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말씀드렸죠. 자, 부자들 정말 이것저것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면서 자신의 부를 지키려고 합니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맞는 말이죠. 제가 항상 예를 들어드리는 게 자, 이런 시장이 있고 또 이런 시장이 있죠. 자, 이거는 공무원, 이거는 사업가. 공무원 수입은 예측이 가능하고 확실하지만 뻔하죠. 자,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 대박, 못하면 쪽박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가 분야에서는, 이 사업 분야에서는 자기 하기 나름이죠. 대박 아니면 쪽박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신 코인 시장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일단 이 개념부터 여러분들 잡고 가셔야 되고요. 따라서 아니란 마인드로 가시면 여러분들 오히려 손에 쪽박 찰 수도 있고요. 열심히 하시면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대박 나서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남겨주실 수 있으면서 스위스 은행이라든지 뭐 더 리저브, 싱가포르에 있는 더 리저브 같은 데다 여러분들 자산을 보관해 놓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가시면 좋잖아요. 그러려면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자, 한 번, 두 번, 자, 두 번, 세 번, 자,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당장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칭을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저희 채널 성장과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께서 대응이 꼭 필요한 시점에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 문자를 드리고 있고요. 말로만 하면 여러분께서 모르시니까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나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을 해드리는 예고요. 자,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 멘탈 관리 해드린다고 자, 왜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상승이 나고 이런 부분들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멘탈 관리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예전 같은 경우 자, 지난번에도 자, 3,600원 이하에서 비중을 줄이시라, 비중을 축소하라 이렇게 대응하시는 실시간 대응 매도 신호까지 정확하게 가격이랑 비중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리플 대응 정보 코칭 받으실 분들은 010-8481-4359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리플 XRP는 중장기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매도를 다 끝내고 수익을 가져가실 수 없죠. 그리고 일반 알트코인들보다는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가면서 좀 펌핑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단기 급등 종목을 병행해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소통방에 오시면 안전하게 당일 매수해서 당일 매도까지 하는 자리가 좋게 나오는 종목들을 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부족한 수익 보충하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나는 복잡한 거 싫고 리플 정보만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리플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이와 같은 정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 리플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안내해드렸던 초부유층, 자, 초부유층이 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초부유층이 뭘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참고해서 비슷하게 한다면 자, 앞에 초자는 안 붙더라도 자, 부유층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응 못 하셨던 분들도 앞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함께 꼭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